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된 내각회의에서 이란을 향해 강력한 추가 공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여러 주의 수도 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그래미 측이 홈페이지에서 BTS의 영상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6만 명 가까운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생중계 내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강력한 추가 공습을 공언했고 이스라엘엔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내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이란 공습 재개 이틀 만에 열린 회의에서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할 때까지 강력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협상 중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We'll be hitting them.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중동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무장해제 합의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하마스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며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양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 재개와 가자지구 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까지 중동과 유럽의 안보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여러 주의 수도 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연방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 7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에서 관련 피해가 보고됐으며 미네소타주에서는 30곳이 넘는 수도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압이 떨어지거나 운영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시설을 인터넷에서 분리하고 수동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는 안내도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실제 수질 오염이나 식수 안전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해커들이 수압과 약품 투입량 등을 제어하는 인터넷 연결 장치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 연계 세력의 소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지만 공격 배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 OPT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41만 9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행정부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제한에 이어 외국인들의 취업 경로를 줄이기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아직 논의 단계라며 백악관 승인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대학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정규 5집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그래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버터의 무대 영상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 팬들은 출품 거부 결정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삭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BTS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설된 베스트 아시안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은 아시안 아티스트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 다양성과 성장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열돔이 형성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천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고, 서부 지역 최소 12개 주에서는 주말까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데스밸리는 화씨 126도, 섭씨론 약 5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내륙도 화씨 100도에서 11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산불 위험과 수자원 부족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여름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에 이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하천 중 하나인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천 년 전 멸종한 매머드의 뼈까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머드 추정 유골이 발견된 곳은 불가리아의 다뉴브강. 전문가들은 마지막 빙하기를 대표했던 털 매머드의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долна челюст, няколко фрагмента от ребра, бивни, разбира се, лопатка и други фрагменти от части. 뜻밖의 발견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흑해까지 흐르며 유럽 10개국을 관통합니다.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측정한 수위는 23cm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선 1937년 침몰한 화물선까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Radi se o mađarskom zapravo teretnom brodu Fulton. On je prevozio tada u ono vrijeme 50 vagona ugljena za Novi Sad. 낮아진 수위는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헝가리 팍스 원전은 원자로 한 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도 일부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내륙수로인데 화물선도 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비딘 인근에선 수심 부족으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좌초하면서 관광객 186명이 대피했습니다. Meni izgleda na neku elementarnu nepogodu. Elementarna u smislu klimatske.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LA 인근 버논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50여 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쯤 버논의 한 단층 상업용 건물에서 시작됐으며 건물 지붕 위로 거센 불길과 짙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 밖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갔으며 불은 약 90분 만에 대부분 진압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verything is heightened, right? All the incidents that's been happening throughout the year. So that's why we had our hazmat team come out and make sure they evaluate the air quality. 소방당국은 주변 대기질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인상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자동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임금은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에 약 2.5배 수준으로 주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단위 최저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LA시는 시간당 18달러 4센트로 일부 캘리포니아 도시와 카운티는 이미 주 기준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칼시가 사실상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익 몰수와 피해 소비자 배상, 수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칼시가 뉴욕주의 도박 면허 없이 운영하면서 18살에서 20살 이용자들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을 하려면 21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칼시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인 만큼 주정부가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6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고객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상품 주문에 부과된 수익 관세가 개별 고객에게 전가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환급금을 자동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환급 대상 고객 수와 지급 시기, 적용 상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 주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급금은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상당수는 외부 판매자가 직접 관세를 부담한 만큼 실제 환급 대상 고객은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했던 레지오넬라증 집단 발병이 종료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숨지고 8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2주간의 잠복기는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발병이 건물 냉각탑에서 발견된 레지오넬라균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곳이 넘는 냉각탑을 검사한 결과 83개 건물에서 균이 검출됐고 해당 건물들은 모두 세척과 소독 조치를 마쳤습니다. 한국 만화 연옥당이 만화계 오스카로 불리는 아이스너상에서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사회를 집중 취재하는 한인 커뮤니티 최초의 비영리 언론사 코리아타운 프레스가 오는 8월 1일 출범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비영리 언론을 지향하는 코리아타운 프레스는 라디오 코리아 출신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매체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뉴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타운 프레스는 LA 한인사회의 현장과 사람을 가까이서 기록하고 지역 뉴스와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고령 여성을 속여 현금 14,000달러를 가로챈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8월 4일 열립니다. 검찰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 동결을 협박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만화가 만화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아이스너상에서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산호 작가의 그래픽 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제38회 아이스너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만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만화는 아이스너상과 앙골렘 국제 만화축제, 합의상 등 세계 3대 국제 만화상에서 모두 수상작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이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가을학기 온라인 미술사 강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의는 타우슨 대학교 고진영 교수가 맡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리스의 미학부터 동양 철학, 한국 미학, AI와 기술 철학까지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줌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알재단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기내 카운티 법원이 애틀란타 한인회관 사용권 분쟁과 관련해 박은석 한인회의 회관 사용을 올해 말까지 보장하고 양측의 건물 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관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은석 한인회는 광복절 행사 등 주요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관 운영권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로 이주민 6만 명이 몰려 군 병력까지 투입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만 57명 나온 걸로 추산되는데 주변 유럽 국가들도 국경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거나 보트를 타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경비대가 제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넘어오는 겁니다. We don't have a good teachers and it's a bad life in Morocco. That's why we get swimming to here. 세우타시는 하루 만에 도시 인구의 70%가 넘는 6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밀려든 걸로 집계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 57명이 숨진 걸로 추산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무단 입국자 중 4만 8천여 명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되돌아간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이주민들이 몰린 건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해상 이주민 즉각 송환 금지 판결과 산체스 정부의 친이주민 정책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혼란에 스페인 정부는 무자격 이주민의 신속한 추방과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 segundo lugar, definir lo que ha sucedido en el día de ayer como un ataque, una violación de la integridad territorial de España.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즉각적인 상황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을 오가는 해상과 항공 국경을 전격 폐쇄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접경 지역의 국경 검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정상들도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스페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세우타 사태는 유럽 각국의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이민 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사를 찾는 대신 인공지능 AI에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AI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려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의학학술지 자마 소아과에 실린 조사입니다. 미국 청소년과 성인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언을 얻기 위해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한인이 만든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말다툼을 했는데요. 그 뒤로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친구와 화해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AI 상담 앱에 직접 털어놔 보겠습니다. 앱은 먼저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묻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AI 챗봇처럼 곧바로 긴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짧은 질문과 선택지를 차례로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전문가를 찾기 전 자신의 감정을 꺼내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신건강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패턴 중에 하나가요. 그 증상이 심각해져야만 그때 이제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생각할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또 정기 검진을 받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와 같이 정신건강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와의 대화가 사람 사이의 공감과 관계를 통한 변화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생각을 못했던 생각을 해줄 수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인간 행동의 발달과 변화는 저는 관계에 있다고 믿어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연결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때 앱 개발사도 AI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청이나 망상을 가진 경우나 또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AI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는 감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정신건강 회복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SBS 이도현입니다.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첨단 산업 원자재인 리튬 등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한국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까사 로사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이자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동에 집중된 우리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내년부터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을 돕기 위해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남미 주요 4개국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이 K-뷰티 애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와 약속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이번 남미 정상회교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이번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향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사흘간 악몽 같은 폭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악몽 같았던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시장 전간판에 모처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그제보다 무려 1001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화요일부터 1,162포인트가 빠졌는데 어제 하루 만에 86%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1% 넘게 급등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의 폭등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95% 폭등한 171만 8천 원으로 17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한가에 근접한 뒤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젯밤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날 무렵에 AI가 다시 이제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또 단기간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한국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제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10조 3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수정되는 건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그제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온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안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종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 수장 역할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들이 억울한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선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며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